수도 워싱턴 DC 인근 공항에서 여객기와 군용 헬기가 충돌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두 항공기 모두 근처 강에 빠진 상황에서 심야 수중 수색을 펼쳤으나 총 67명에 달하는 탑승자 대부분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를 단속 및 추방 법안에 서명하고 쿠바 관타나모 소재 미군 기지에 최대 3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수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과 추방 정책에 이민자 커뮤니티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자가 아니어도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백악관의 발표에 이민자들은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꺼리고 지하로 숨어드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뉴저지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활동해온 밥 메넨데스 전 상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1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방 상원 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남용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항공사들이 항공편이 크게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승객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 환불을 제공해야 한다는 연방 규정이 발효됐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수도 워싱턴 DC 인근 공항에서 여객기와 군용 헬기가 충돌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두 항공기 모두 근처 강에 빠진 상황에서 심야 수중 수색을 펼쳤으나 총 67명에 달하는 탑승자 대부분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어제 오후 8시 53분께 아메리칸 항공사나 PSA 항공의 여객기가 워싱턴 DC의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 착륙하려고 접근하던 중 미 육군의 블랙호크 헬기와 충돌했습니다. 두 항공기는 근처 포토맥 강에 추락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사고 여객기가 승객 60명과 승무원 4명을 태우고 캔자스주 위치토시에서 워싱턴 DC로 가던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사고 헬기에는 군인 3명이 타고 있었으며 고위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 책임자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사고 여객기로부터 27구, 헬기로부터 한 구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발표하고 생존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는 워싱턴 DC 소방대와 경찰, 미군 등 300여 명의 인원이 급파돼 경찰과 소방이 보유한 보트를 총동원해 대규모 수색, 구조 작업을 펼쳤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여객기와 헬기의 충돌은 관제사의 비행 조율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객기가 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헬기에 여객기와의 충돌을 주의하란 경고가 무전으로 전달됐으나 직후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항공기 추락을 막았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고 여파로 로널드 레이건 공항의 이착륙은 전면 중단됐으며 이곳에 착륙할 예정인 항공기는 인근 볼티모어 국제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공항은 백악관, 연방의회, 국방부를 비롯해 중요한 정부, 군사시설에 인접해 있으며 공항 동쪽에 포토맥 강을 끼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단속 및 추방 법안에 서명을 하고 쿠바 관타나모 소재 미군 기지에 최대 3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수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강도, 절도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를 구금하도록 한 법안인 레이큰 라일리법 서명을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오늘 저는 국방부와 국토안보부에 관타나모만에 3만 명 규모의 이민자 수용시설을 준비하란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시설은 미국 국민을 위협하는 최악의 범죄 외국인 불체자들을 억류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관타나모로 보낼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수용 능력을 즉시 2배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타나모만의 구금시설은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이후 외국 무장 용의자를 구금하기 위해 이듬해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15명의 수감자가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타나모만 수용시설을 준비하란 명령 발표 이후 공개적으로 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콜로라도에 있는 버클리 우주기지에 이민세관 단속국이 붙잡은 불법 이민자들을 구금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연방이민당국의 뉴욕시 불체자 체포작전에 협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도 범법 불체자 단속엔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해 이민 커뮤니티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불체자 단속 작전이 개시될 당시 건강상의 이유로 출근하지 않고 병가 중에 있던 아담스 시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불체자 체포 작전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에 대한 단속으로 NYPD의 IC 등 연방 단속 요원들에 대한 지원을 지시했다며 폭력 범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협력은 앞으로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도 같은 날 범법 불체자 단속에는 연방정부와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한 밀입국자, 추방 후 다시 불법 입국한 이민자, 마약 카르텔과의 협력 등 잠재적 다국적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민자 등에 대한 단속은 연방 당국과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지사 사무실은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되는 불체자 단속은 주 정부가 연방 이민 당국에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 협력은 의무 조항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이민자 연맹은 즉각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뉴욕 이민자 연맹은 주지사와 주 정부는 연방 이민 단속 기관들과 협력해서는 안 된다며 더욱이 두려움을 주기 위해 연방정부가 충격과 공포의 단속 작전을 시작한 시점에 이 같은 발표를 하는 것은 더욱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과 추방 정책에 이민자 커뮤니티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자가 아니어도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백악관의 발표에 공포에 휩싸인 이민자들은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꺼리고 지하로 스며드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X를 통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어제까지 5,500여 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체포됐습니다. 대규모 단속은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뉴욕 등 지역을 불문하고 이뤄졌습니다. 공익 로펌 퍼블릭 카운슬 변호사는 임기 첫 며칠이 지났을 뿐인데 이 정도 규모는 처음이라며 단속 규모가 이례적으로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는 명백히 충격과 공포를 조장하려는 의도라며 사람들이 이제는 병원에서 치료받는 일조차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민자 권리센터의 마이클 루켄스는 백악관이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떠나는 것이라며 사람들이 겁에 질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민자 사회를 특히 얼어붙게 만든 건 단속 대상이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이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NBC 방송은 지난 26일 당국자를 인용해 체포된 사람 중 48%가 비폭력 전과가 있거나 어떤 범법 행위 기록도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법을 어긴 사람은 누구나 범죄자라고 밝혔습니다. 범죄 이력이 없더라도 불법 체류 자체만으로도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셈입니다. 이민자 사회가 공포에 휩싸이면서 건설업과 요식업 등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플러싱 노던 블라바드 등에 무리지어 서 있던 히스패닉계 일용직 노동자들이 자취를 감췄으며 식당, 델리, 세탁업체 등에서 일하는 종업원들도 출근을 안 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지난 18년 동안 뉴저지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활동해온 밥 메넨데스 전 상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1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방 상원 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남용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 시드니 스타인 판사는 어제 뇌물수수, 강탈 등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넨데스 당시 의원에게 징역 1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메넨데스 전 의원은 2023년 9월 권한을 이용해 이집트 정부의 무기 거래를 돕고 기업인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기소 과정에선 지역구 기업인 등으로부터 받은 48만 달러 상당의 현금과 15만 달러 상당의 금괴 등이 자택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7월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유죄를 판결했고 검찰은 메넨데스 전 의원의 범죄가 미국의 외교 관계와 법 집행에 대한 권력을 타락시키려는 노골적인 시도였다며 최소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스타인 판사는 29일 선고 전 메넨데스가 의원 경력의 어느 시점에서 길을 잃었다며 대중은 뇌물과 사기를 저지르고 뉴저지 유권자들을 배신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믿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메넨데스는 눈물로 점철된 12분간의 진술에서 실수와 나쁜 결정도 있었지만 반세기 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을 훨씬 더 많이 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메넨데스 전 의원 측은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준이 올해 첫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현재 미국의 일자리 시장은 견고하고 인플레이션은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연준은 어제 이틀간의 FOMC 정례회의 결과 기준금리를 기존과 동일한 4.25에서 4.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연준은 지난해 9월부터 세 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한 바 있습니다. 경제 부흥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도록 요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첫 통화 정책으로 이목이 쏠린 FOMC 회의에서 예상대로 동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어디로 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를 가늠하기 위해 보다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AP통신은 해설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에 금리를 5.3%에서 4.3%로 인하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일자리 시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고용이 둔화됐고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연준 관리들은 지난해 9월에 0.5%포인트의 엄청난 인하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고용이 회복되고 실업률은 약간 하락해 4.1%로 낮아졌습니다. 연준은 29일 FOMC 회의 직후 낸 성명에서 일자리 시장에 대한 평가를 견고하다고 상향 조정하고 실업률은 최근 몇 달 동안 낮은 수준에서 안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준은 또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고용시장이 더 건강해지고 인플레이션이 더 완고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향후 몇 달 동안 연준의 금리 인하가 줄어들 것임을 의미한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항공사들이 항공편이 크게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승객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 환불을 제공해야 한다는 연방 규정이 발효됐습니다. 연방교통부에 따르면 항공사가 바우처가 아닌 현금 환불을 자동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최종 규정이 시행됐습니다. 교통부는 승객은 별도의 요청 없이도 돈을 돌려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 규정에 따라 항공편이 취소된 경우 항공사는 환불을 자동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국내선은 3시간 이상 지연됐을 때 승객이 대체 항공편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환불 대상입니다. 국제선의 경우 6시간 이상의 지연에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결제로 티켓을 구입한 경우 환불은 7영업일 이내에 처리돼야 하며 다른 결제 수단은 20일 이내 처리됩니다. 새로운 규정은 항공편 지연 및 취소 외에도 지불했지만 제공되지 않은 기내 서비스에 대한 환불을 포함합니다. 여기엔 기내 와이파이, 기내 엔터테인먼트 등 승객이 여행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매할 수 있는 기타 편의시설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비행 중에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승객은 충족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자동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규정엔 항공사가 지정된 시간 내에 수화물을 배달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위탁 수화물 요금 보상도 포함됐습니다. 국내선의 경우 항공사는 항공기 게이트 도착 후 12시간 이내에 분실된 수화물을 반환해야 하며 국제선의 경우 허용되는 반환 시간은 항공편의 기간에 따라 15시간에서 30시간 사이입니다. 승객들은 취소 또는 지연된 항공편과 관련해 해당 항공사에 즉각적으로 환불을 요청해야 하며 이메일, 예약 확인서, 지연 및 취소 관련 문서를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제 우리 민족 고유 명절인 설날을 맞아 한인 어르신들에게 떡국을 대접하는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참석자들에게 푸짐한 선물도 제공됐습니다. 어제 뉴저지 허드슨 매너 연회장에서 열린 설맞이 떡국 나눔 행사. 올해 창사 15주년을 맞는 축복 장례식장이 한인 어르신 150여 명을 초대해 떡국을 대접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축복 장의사 손한익 대표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족 고유 명절을 맞아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떡국과 우리 문화를 나누면서 또 우리 한인들이 마음속에 이웃 사랑에 대한 따뜻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표현할 방법도 없고 해서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함께 떡국이라는 음식을 나누면서 또 우리 전통 문화 행사도 하면서 그리고 식사에 앞서 다양한 공연도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이 다 같이 까치까치 설날 노래를 부르며 분위기를 돋구었고 팰리세이즈 팍 시니어 무용단의 댄스 공연으로 흥겨움을 더했습니다. 명절날에 따뜻한 떡국 한 그릇이 이민 생활에 지친 어르신들께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상무부는 오늘 지난해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2.8%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도에 2.9%에 약간 못 미치는 성적입니다. 4분기는 직전 분기 대비로 연율 2.3%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단순 직전 분기 성장률은 0.6%였습니다. 미국 경제는 1분기 1.6%, 2분기 3.0%, 3분기 3.1% 및 4분기 2.3%로 성장했으며 가장 최근인 4분기에 부진했습니다. 다른 경제 성장률 집계로서 전문가들이 선호하는 최종 4분기간 GDP 규모 대비를 통한 성장률에선 2.5%에 그쳐 전해의 3.2%에서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인플레를 감안하지 않은 명목 GDP 규모는 최근 4분기 시점에 29조 7천억 달러였으며 지난해 평균치인 29조 1,7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전국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뉴욕시 4학년 초등학생들의 지난해 수학 시험 평균 점수는 300점 만점에 230점으로 2022년 222점 대비 8점 상승했습니다. 수학 실력이 능숙함 수준에 도달한 학생 비율 역시 전체의 33%로 2022년 23% 대비 10%포인트 늘었습니다. 반면 독해 평균 성적은 500점 만점에 209점으로 2022년 211점 대비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만 독해 실력이 능숙함 수준에 도달한 학생 비율은 2022년 26%에서 지난해 28%로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27일 뉴욕주가 관리하는 주립공원과 유적지, 캠핑장 등의 방문객이 2024년 한 해 동안 8,83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1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다 수치입니다. 뉴욕 주립공원 가운데 지난해 방문객이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은 959만 6,491명을 기록한 나이에가라 폭포였으며 뉴욕시 및 롱아일랜드 일원에서는 존스비치가 953만 4,728명이 방문해 가장 인기 있는 장소로 나타났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매해 방문객 최고치를 갱신한다는 것은 자연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여유를 갖길 원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며 주 정부는 주민들이 최고 수준의 레크레이션 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유지 보수 및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소비자보호국은 슈퍼볼 티켓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티켓은 반드시 NFL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슈퍼볼 티켓 판매는 다른 경기와 달리 일반 대중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고 NFL 등록팀과 프랜차이즈 및 기타 업체에 배포한 후 재판매하는 방식이라 매년 가짜 티켓을 판매하려는 사기꾼들의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소비자보호국에 따르면 사기꾼들은 자신들을 공식 재판매자라고 속이기 위해 가짜 웹사이트에 가짜 티켓을 올려놓고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제59회 슈퍼볼은 다음 달 9일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시저스 슈퍼돔에서 열립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하루 동안 내리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44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 33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다시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